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극한 대치, 특검의 수사까지 그야말로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야당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표적 수사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때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때 빨리 의원들을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검에서 보는 때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다분히 이제 대통령실과 연락도 취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하는 걸 방해한 거 아니냐. 아니 국회로 오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 당으로 오라고 그랬냐 하는데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설명은 그거잖아요.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와야 될지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혼란이 잠깐 겪고 난 이후에 제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국회가 상당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월담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국회 내에 있었던 주로 이제 뭐 한동훈계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계엄 해제하는데 국민의힘도 참여를 한 거죠. 했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비상 계엄을 해제하는데 방해를 했겠죠. 그리고 어떤 의원들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없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이제 지나간 원내대표의 일을 가지고서 현재 지금 원내대표가 서고 송원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압수수색을 한다니까 나올 게 없는데 결국 이제 별건 자료들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자료. PC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뒤지다 보면은 아 이거 뭐 잘못됐네요. 수사 받으세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건 표적 수사다라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죠. 지금 사실 이 특검이 원내대표실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두 사람 다 TK 의원인데 앞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의원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TK라서라기보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지현 의원도 그렇고 조지현 의원은 이제 이 지역구에 군 부대가 있는 것 때문에 김영현 전 장관하고 이제 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누구든 뭐 지금 이른바 구속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조사받고 있는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물들과 뭐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다 불려가는 거예요. 다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특검에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걸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묘한 모습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TK 출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TK에 대한 공습이 아니냐, 정치적인 공습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불만감이 TK 지역 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으로 놓고 보면 TK에서 더 강하게 나오는 배경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TK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일단은 숫자 자체가 많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 또 PK 지역의 의원들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할 것인지 해산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시기에 뭐 내란 세력으로 더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입교에 여쭤볼게요. 정당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통진당이 해산된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정당 해산이라는 것 자체가 종료가 됐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뭐 순식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통합진보당의 뭐 규모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108명의 의원이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도 지지층들도 통합진보당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지역 기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깡그리 없애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럴까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란 세력으로서 더 강력하게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국 전 대표가 나타나서 국민의힘을 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경쟁도 해야 돼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더 유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수를 안 한다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위상은 더 공고히 되고 또 민주당은 더 많은 정책 반사 이익을 뭐 하반기 국회도 그렇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그렇게 더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을 뭐 검찰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또는 특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럴 때 더 명분을 쌓기가 좋은 법이거든요. 그런 의도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에 방점을 두시는군요. 자, 국민의힘의 법사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난립니다. 예상하신 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전부터 그때부터 이 전망을 하셨어요. 추나 대전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간사 선임이 도화 선이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국회의장은 더 중요하고 다른 보직은 더 중요하겠죠. 예. 한번 물어볼게요. 예. 아니 이렇게 간사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경원 의원이 싫어도 너무 싫은 거고 미워도 너무 미운 거고 예. 너무 뭐 쫓아내고 싶어도 너무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봐라. 그 뭐 빠루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예. 또 수사 재판도 받고 재판 있지 중. 않냐. 예. 그리고 지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그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간사를 맡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 예. 국회의원도 못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인사청문도 그렇지만 아니 인사청문 후보자도 뭐 만취 음주운전했는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뭐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추미애 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대로 본인의 정치적인 향후 미래 목적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런 때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예.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 네. 검찰총장 예. 세게 때려서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 계속 때려서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했죠. 망치선이 되겠습니다. 망치선이죠. 계속 때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문종합 영어에 보면 영어 속담도 있잖아요. 막 때리면 그건 더 커지잖아요. 강해지고. 그러니까 강해지잖아요. 예. 그럼 나경원 의원도 자칫 이렇게 되면 성문종합 영어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요. 예. 보셨어요 성문종합? 저는 그 세대니까. 예. 한 문장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요. 예. 성문 예. 네네. 말씀하시죠. 가족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한국 장님 머리 닮았겠죠. 예, 아니요. 누구 예. 닮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나경원 의원의 5선 의원이거든요. 예. 추미애 6선입니다. 예. 국민들이 뭐 하냐. 예. 지금 11선이 뭐 하고 있느냐.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칫 나경원 의원의 중량감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6선 대 5선이잖아요. 두 분 다 사실 한국 정치사의 정치적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위상이 큰데 네. 이게 서로가 이런 현상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 중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예. 향해서 예.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그죠? 초선 가만히 있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예. 적절하지 그런, 않죠. 그런 예,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굳이 상대방에게 예. 감정을 상하게 할 이야기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이 할 필요가 있으면 더군다나 대치 국면에서 예. 그건 상대방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유발시키는 거고 근데 그것 가지고 예. 또 뭐 윤리위 해부 예. 그러면 이춘석은 왜 빨리 지금 윤리위 해부 안 돼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막말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민주당도 수도 없이 막말했어요. 조국혁신당도 수도 없이 막말했어요. 막말한 사람 윤리위에 다 해부하면 다 해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나친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여기 근데 그 달아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일방전 독선적 그 운영에 대해서도 윤리 제소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추나대전, 예, 예. 전쟁이야. 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법사위에 대해서는 예. 예. 자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예. 계속 전쟁이야. 알겠습니다. 추전쟁이에요. 예, 계속 추장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전망은 뭐 예상하셨고 예상대로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냥 시작돼 버렸어요. 다 예상했던 예, 일이에요. 네. 저희가 여러 번 방송해 드렸고요. 순화 전쟁. 예. 지금 이게 예. 국민의힘에서는 나추 전쟁이라고 나경원 의원을 먼저 이제 앞에서 하는데 예. 추나 전쟁은 나을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추나요법, 예, 추나 예, 전쟁, 예. 나추 전쟁 이러면 약간 나초가 생각나서 예. 또 맥주가 땡겨요.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재미가 있다 그럴까요? 눈여겨봐지는데 양당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당 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 모두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건 이제 그래프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예, 넣죠. 네네. 네. 아직 지시가 안 됐어요. 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치 혐오죠. 예. 지금 다 정치 혐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가 의견 조율에 대해서 세련된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대표도 악수 안 하겠다 그러죠. 강성 모드죠. 독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장동혁 대표도 계속해서 독한 발언 나오죠. 뭐 전환길씨 거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열광을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독하게 나오니까 또 장동혁 대표도 독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의 이런 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이 또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국민의힘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기분 좋으라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는 싶다는 것인지 협치를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협치니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는 통합이 되고 협치까지 갔던 국민들이 정치만 생각하면 이러면서 또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비호감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호감도는 줄어들고 비호감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하고 연대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벼워 보이지가 않는 게 이제 지금 전국 흐름 앞서 지적 쭉 해주신 대로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뭐 양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예. 당장에 예. 그 합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정치적 연대 가능성은 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반 이재명, 그 다음에 반 조국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국민의힘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도 연대를 하자고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지방선거상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도 뭐 지방선거 생각한다면 본인 선거는 아닐지라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중에 자기의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와서 지난번에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얻어갔던 8%의 지지율을 가져가면 득표율을 가져가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연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에 다시 내년에 재출마를 했을 때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줘야 오세훈 쪽으로 수렴이 돼야 그래야 이게 이 득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다분히 어떤 정치적 연대 그리고 정치적인 공동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이른바 이준석 또 오세훈, 이준석 또 국민의힘, 이준석, 안철수 의원 네. 사이에 이런 연대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된다면 그대로 이 뿔뿔이 각계 각자 도생, 각계 전투보다는 예. 연대가 될 가능성이 없다.
고대가 아니라 연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